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음양오행, 그 중에 오행의 마지막인 물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수의 의미, 즉 물수는 물은 수이다입니다. 물은 수이다. 그게 이제 뭐냐면은 물다는 물에서 왔고 그게 바로 또 수인 겁니다. 수로. 그러면 이 물다의 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게 제가 이제 가장 고민했었던 그 물의 개념을 찾고 있었던 건데, 이 물수의 의미를 가장 제가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 정확하고 논리적으로 풀으신 분이 우리 국어학계의 이제 거두이신 최봉영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의 국어학 하면은 세종대왕 이후로 우리 결의말을 가장 잘 풀고 문법화하고 체계하신 분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분께서는 이 물의 의미를 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다. 즉 우리가 깨물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깨물었을 때도 빈틈이 생깁니다. 그렇지만 이 물이 무는 것은 빈틈이 없이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무체든 물에 집어넣으면 빈틈이 없이 완벽하게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깊이 내려갈수록 그 물의 압력이 세져서 세게 물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물이 꽁꽁 얼으면 물은 걸 절대 놓지 않은 얼음 속에 갇히게 되는 거죠. 거기서 이제 물의 개념이 되고 그 물을 바로 또 수라고 합니다. 그럼 왜 이게 물을 또 수라고 하는지 한번 보면은, 그보다 먼저 이 물은 우리나라에 있어 가지고 고어에 보면은 이 물이라고도 했고 물은 미라고도 했고 매라고도 했고 수라고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미의 의미가 나와 있는 것은 인천에 이제 미추홀구,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미나리, 그 다음에 우리 밤하늘에 떠 있는 은하수를 미리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매의 사용은 지금 수원 그쪽을 옛날에 매홀군이라고 했었거든요. 매홀군. 이 홀은 성, 땅,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매홀군, 지금 이제 수원으로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물은 미로도 쓰고 매로도 쓰고 수로도 썼는데, 그 중에서 이 물을 똑같은 의미를 수라고 또 이제 보는 거죠. 그리고 이 한자에 보면은 물수자를 이렇게 쓰는데, 문자학적으로 각굴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즉 여기선 물의 속성 중에 아래로 흘러내려오다를 형상화한 거죠. 그래서 물은 아래로 흘러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물의 최종 목적은 평평해서 공평한 겁니다. 그래서 설문해자에 보면은 수는 준야라 해서 공평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 목적이고 물의 성질인 거죠. 물의 성질은 무는 거고 고요한 공평함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노자께서도 물을 보고 상선약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소는 물과 같은 것이다. 즉 물과 같이 아래로 내리고 공평함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물의 최종 목적은 공평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미라고 하죠. 물은 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려오는 물의 완성은 미인 겁니다. 미. 그래서 이 미에서 나온 게 미끈하다, 매끄럽다, 그 다음에 최종 목적이니 미. 그래서 아름다울 미, 아름다움이 최종 다음이 되는 거죠. 그게 미인 겁니다. 물의 최종 완성. 그래서 이 상선약수를 이 의미로 보고 제 나름대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미의식에서 나온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지금 현실은 미의식이 이제 최고로 치는 세계가 됐습니다. 진선미, 진리의 세대가 끝나고 착한 선의 세대가 끝나고 다음 세대는 미의 세대. 그래서 지금은 미의 시대인 겁니다. 그래서 아름다움이 최고로 쳐주고 상업적으로 했을 때도 아름다움의 가치, 나만의 가치, 나만의 아름다움, 거기에 이제 가치가 나오는 거겠죠.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디자인을 하고
음식을 만들거나 이 미의식에 이제 바탕을 두고 했을 때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공평함은 우리 주역 그 8개 중에 7감수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내려오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은 눕혀지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눕혀지는 모양이 여러 감수, 이렇게 두 개의 속에 하나의 양이 들어있는 그 모양처럼 보이는데 이게 감깨입니다. 즉 7감수에서 감깨가 되는 거죠. 물깨가 되는 거죠. 이거를 보면은 이것도 속에 양을 품고 있는 뭐 형상입니다. 음이 아래 위로 있고 양이 가운데 있는 거. 제가 이제 지금까지 뭐 음양 오행 하면서 거기에 있는 따르는 동서남북, 그 다음에 추나추동, 그 다음에 인의 예지신, 이렇게 한 판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아우르는 게 이 오행인데, 이 오행도 생장수장으로 들어가면은 생장수장해서 동이거나 봄이고, 장은 여름이고 남이고, 수는 가을이고 장은 겨울이고, 이 장은 감출장이라 해가지고 뭘 품고 있냐면은 양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장수장이 되고, 그래서 오행의 이 뜻을 보면은 목은 나오다, 나무목, 불은 불화해서 불다, 불어나다가 되지 않습니까? 토는 흙토다 해서 토해내는 겁니다. 흐르다가 토해내고, 금은 세답니다. 세다. 그 다음에 수는 물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기서 물과 수, 이제 한자로 이제 쓴 거하고 우리나라 말을 썼는데, 이 우리나라 말은 이 한자를 품고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여기서 제가 항상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게, 한자의 음성학적 배경은 한글이고 한글의 의미론적 근거는 한자이다. 이것을 보고 이제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크고 작고를 떠나 가지고 이 두 개를 합쳐야 음양의 한글이 큰 글이 되는 겁니다. 우리 결의 말. 그런데 이 결의 말을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한자를 상형문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상형문자. 상형문자는 뭐 그림을 그렸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도 태어나서 말을 배울 적에 처음 태어나서 말을 듣고 그 말에 따른 글을 배우려면은 뭐 기차 그림이나 뭐 사과 그림을 보고 먼저 그림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글씨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옛날에 이 우리 말을 그림으로 그린 이 한자로 하지 않았을까,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생각이 들었었는데, 마침 그 부산에 한박 김용길 선생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더라고요. 한자는 우리말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 것이다. 저도 이제 거기에 100% 동감하면서 그분이 통찰력을 존경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음양 오행의 마지막 수를 말씀드렸고, 음양 오행이 나오면서 색깔이 나옵니다. 즉 오방색이다 그러죠. 이 오방색도 그냥 마음대로 된 게 아니고 천지자연의 이치에 따라 과학적으로 저는 나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과학적으로 나온 원리를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걸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음양 오행 수까지는 이제 마쳤고, 이 색깔을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색깔은 목은 청색이고 화는 붉은색이고 토는 노란색이고 금은 흰색이고 수는 검은색입니다. 이게 이제 오방색인데,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 우주 자연의 흐름 속에서 그 색깔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이 오방색의 비밀 한번 다음번에 저랑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